첫 번째 발표는 네이버 웹툰 사업팀의 이희윤 리더님께서 네이버 웹툰이 말하는 IP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나온 이희윤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 앉을게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네이버 웹툰이 말하는 IP 비즈니스입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면 아마 이 OSMU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OSMU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개념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 개념들이 이제 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 사업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OSMU 하면 어떤 사례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어벤져스는 아마 이 OSMU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로 시작했던 시리즈가 이제는 게임, 영화, 캐릭터 상품, 뭐 심지어 테마파크 등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수한 분야에 그 전파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어벤져스가 언제 처음 세상에 태어난지 아시나요? 1963년 9월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처음으로 출간됐던 출판물의 표지인데요. 무려 55년 전이죠. 예. 이 표지의 저 노란 로봇이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도 그해 3월에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벤져스는 스탠리와 제컵이 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두 사람들은 어벤져스의 많은 캐릭터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어벤져스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로새겨지면서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의 캐릭터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웹툰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웹툰이 많이들 본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보고 계신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한국 웹툰에서만 매일 850만 명이 저희 웹툰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7개 국가에서 4,600만 명이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기는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우리 웹툰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웹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이 시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죠? 그때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가볍게 나눈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실 테지만 보통은 어제 봤던 텔레비 속의 드라마 속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능 속 이야기들을 많이 대화를 하실 거예요. 저의 예를 들자면 뭐 요새 밥 잘 사준 예쁜 누나 이야기들을 정말 직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뭐 이런 소재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뉴스에서 봤던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이야기 아니면 뭐 정치 이야기들도 있겠죠. 웹툰은 주간 연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풀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들이 필요하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과 듣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교집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웹툰들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국내에서만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이 170개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전부 원고료를 투자하고 작가 한 명과 협의를 해서 프로듀싱을 하는 작품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품들을 편집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현재 누적 700개가 넘는 작품들을 연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연재 이전 단계인 베스트 도전, 도전 만나에도 5,000개가 넘는 작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말은 결국 정식 연재를 위한 작품들이 항상 5,000개 이상의 작품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원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유하게 된 그 시작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저 초록색 버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클릭하면 본인이 그린 그림들을 네이버 웹툰에 업로드할 수 있고요. 도전 만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언제든 원하시면 네이버 웹툰의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저희가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인 건데요. 저희 네이버 웹툰의 생태계는 여러 이야기들이 한 곳에 모이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저작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원소스가 아닌 멀티소스, 멀티유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희가 고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의 모든 행동의 대원칙은 바로 노하우를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장님이 그 음식의 요리의 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사장님이 그 요리의 맛을 요리사에게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요리사가 관둘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맛이 변하게 되고 결국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겠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업이 진행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노하우를 쌓으면서 조금씩 사업을 다각해 나가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이 네이버 웹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가진 지식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가진 기술과 정보 안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생각한 분야인데요. 리코는 저희 네이버 웹툰의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 실험을 하고 있고 웹툰 원작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체 개발한 IP 등을 애니메이션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은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웹툰이 시장성의 한계로 인해서 많이 애니메이션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물론 저희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고민을 계속 해왔고요. 다만 저희가 힌트를 얻은 것은 뭐였냐면 웹드라마였습니다. 이 웹드라마의 스토리 전개 방식을 보시면 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짧은 형태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네이버 웹툰이 가장 잘하는 이야기 풀이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뭐 이 애니메이션 제작은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숙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사실 소리랑 같이 들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 작품은 연애 하루 전이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IP입니다. 굳이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작품의 그림체는 애니메이션하기 그렇게 쉬운 그림체는 아니에요. 보통 디지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과 선이 맞닿아 있고 그 선 안에서 채색을 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선과 선이 떨어져 있고 개방감이 많은 그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좀 더 감성적인 면이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2017년 3분기 국내 컨텐츠 산업 매출의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컨텐츠진흥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뭐 연간 규모는 한 4배쯤 되겠죠.
그 애니메이션 시장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조사 자료의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만화도 애니메이션 바로 윗단계에 있고요. 예. 근데 이 자료가 주는 재미난 건 뭐냐면 바로 이 캐릭터 시장의 규모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게임 시장 다음으로 캐릭터 시장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캐릭터 시장은 또 애니메이션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웹툰이 애니메이션화되고 애니메이션이 또 다시 캐릭터 상품화가 되고 결국 이 선수랑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웹툰 스튜디오라는 캐릭터 상품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예, 뭐 물론 아직 실적면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웹툰 독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뭐 피규어, 뭐 인형, 펜시 상품들 저희가 모두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바이 네이버 웹툰 직접 제작을,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위드 네이버 웹툰 사업은 저희가 시장의 플레이어들과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둘 간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는 저희가 애니메이터나 디자이너들을 키워낸다는 면도 있고 내부 인력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레벨까지는 저희가 홀로 서기가 가능합니다. 예, 뭐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위드 네이버 웹툰은 어떤 그 앞에 바이 네이버 웹툰과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일단 그 시장 플레이어들과 공동 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도 최근에 가장 그 주목을 받는 산업 분야인 것 같아요. 게임의 핵심 코어 타겟인 10대, 20대는 저희 웹툰의 코어 타겟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지난 2016년부터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시장에 출시되고도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웹툰은 이 게임들의 게임 채널링 파트너로서 게임이 시장에 안착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작사 그리고 퍼블리셔들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게임도 제작을 해보고 있어요. 앱스토어 출시를 통해서 폰에 설치가 되는 게임이 아닌 HTML5 형태로 웹툰 서비스 안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앞선 것들이 일종의 웹툰 IP가 매출 기재로서 활용이 된다면 이것들은 서비스로 유입을 위한 인익 기재로서의 활용되는 것들인데요. 2차 전형물 자체로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웹툰 서비스 본진의 강화 양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